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항쟁, 대몽항쟁이죠. 이것이 1231년부터 1259년까지 28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28년 동안 쉴 틈 없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몽골의 고려 침략을 1차부터 6차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하자면 차수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의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최고 지휘관이 달라지면 차수가 변경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차와 2차 침략은 사르타그로 최고 지휘관이 같은데도 차수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1차 침략 끝에 고려와 몽골의 강화 협상이 명백하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년 동안의 전쟁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전쟁을 재밌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쟁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 많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재밌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전쟁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재밌게 하다가 내가 그 전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커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강의는 재밌게 듣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저런 전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기를 저는 권합니다. 자, 28년 동안 전쟁 중에 몽골의 군사력도 대단했고 고려가 싸우는 그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28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 고려의 항쟁 사례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목숨을 건 항쟁을 지금 기억하고 좀 기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231년이면 몽골이 고려를 1차 침략했을 때인데요. 철주성에서 여자들은 전부 죽이고 남자들은 자살하고 이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철주성을 도륙한 몽골군이 그 옆으로 가서 정주라고 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자, 정주 여긴데요. 이 정주를 지키고 있었던 김경손이라는 사람이 결사대 12명을 데리고 성문을 나가 힘껏 싸워서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성 안으로 돌아왔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 12명이 설마 이기겠나 해가지고 결사대와 김경손이 돌아왔더니 성이 비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경손이 그 12명을 이끌고 7일 동안 길을 재촉해서 귀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귀주에 갔더니 거기에는 주변 군현의 군민들이, 군인과 민간인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서 몽골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총지휘관은 박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박서의 지휘 아래에 김경손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귀주성을 공격해온 몽골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고려사 기록입니다.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고 밤낮으로 서쪽문, 남쪽문, 북쪽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박서와 김경손 같은 지휘관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서 몽골군을 패주시켰다. 그러니까 몽골이 이번에는 커다란 누차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가 달려있는 차예요. 그리고 큰 평상, 자, 상을 사다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벽에 대는 거죠. 자, 이 평상에다가 쇠가죽을 씌워가지고 그 안에 군사를 감추고 성 아래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땅굴을 팠다는 거예요. 성을 뚫고 들어올 땅굴을 팠다. 그러니까 박서가 성에 구멍을 파고 쇳물을 부어서 누차를 불태우자 땅이 꺼져서 땅속에 있던 몽골군 30명이 압사했다.
몽골군이 다시 대포차 15문으로 성 남쪽을 공격하자 박서가 성 위에 대를 쌓고 포차로 돌을 날리니 몽고군이 퇴각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몽골이 인고니까 사람 기름이에요. 이 사람을 불태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뗄나무를 더 얹어서 성을 불태우는 화공을 하려고 하니까 박서가 물을 뿌려서 그 불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으니까 물이 닿으면 불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진흙을 물에 섞어 던지니 비로소 꺼졌다. 이번엔 다시 또 몽골이 수레에 풀을 싣고 와서 불을 질러 성을 공격하자 박서가 미리 물을 모아두었다가 막루에서 뿌리니 불이 또 꺼졌다. 자, 갖가지 방법으로 성을 공격해 왔는데 박서가 30일 동안 온갖 방법으로 이걸 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몽골과의 전쟁 때 고려가 거두었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란과 싸웠던 귀주대첩에 이은 두 번째 귀주대첩이 또 있었던 거죠. 몽골이 끝내 이 귀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자주성을 공격하는데 이 자주성에서는 최춘명이라는 사람이 또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몽골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몽골의 1차 침략 때 있었던 두 건의 대표적인 고려의 승리, 귀주 싸움, 자주 싸움,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긴 전쟁 중에 이런 승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도 져도 고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고 전투에서 지면 그 피해가 더 컸는데요. 철주성에서 성 안에 있는 고려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런 일도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평주라고 하는 데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주성에서는 몽골군이 성 안으로 돌입해서 관리를 죽이고 그 성을 도륙하니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몽골하고 싸운 거예요. 28년 동안 쉽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몽골과 싸운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대몽항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오해를 중심으로 오해를 바로잡아가면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8년 동안 쉼없이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헐적인 전쟁이었다. 자, 이렇게 1차부터 6차까지 간헐적인 전쟁이었다. 그래서 차수가 달라질 때마다 생각보다 긴 휴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2년 12월부터 1235년 윤 7월까지 2차 침략과 3차 침략 사이에 2년 7개월의 휴지 기간이 있어요. 1239년 4월부터 1247년 7월까지 무려 8년 3개월 동안의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1248년 2월부터 1253년 4월까지 또 5년 2개월 동안의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 지난 다음에 이때를 보니까 이때가 잠깐 동안의 휴지기, 잠깐 동안 전쟁이 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고려 사람들은 몽골이 또 침략해 올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전쟁이 끝나나 보다, 몽골이 더는 고려를 더 탐내지 않나 보다, 침략해 오지 않나 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8년 3개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8년 3개월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간헐적으로 쉼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이거 하나. 또 한 가지는 1차부터 6차까지가 모두 같은 크기의 전쟁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자, 1차부터 6차까지를 제가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전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1차부터 4차까지는 대체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 몽골이 침략을 해와서 해를 넘겨서
겨울 초봄쯤 되면은 돌아갑니다. 2년 연속 고려에 머문 적이 없어요. 뭐랄까요? 출퇴근 침략이 되는 겁니까? 꼭 해를 넘겨서 바로 돌아간다. 왜 돌아갔을까요? 아마 양을 키우려고 그랬을까요? 이 군인들이 전부 남자들이고, 이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쟁뿐 아니라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유목민족의 생산이라면 양 키우는 걸 텐데, 요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나, 이 사람들은 양은 누가 키우나 돌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때 1차부터 4차까지 몽골은 고려를 정복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려를 멸망시켜서 이걸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이 몽골의 침략은 기본적으로 약탈 전쟁의 성격이 강했다. 점령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다.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약탈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차부터 달라져요. 5차 시작된 때 1253년 4월부터 1259년 4월까지는 거의 휴지 기간이 없습니다. 쉬는 때가 없어요. 1254년 1월부터 1254년 7월까지 6개월 정도 쉰 걸 빼고는 전쟁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이때는 해를 넘겨서 2년 연속 고려에 주둔을 합니다. 이거는 그 침략을 당하는 고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고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뭐죠? 농사를 못 지어요. 수확을 못 합니다. 자, 그 전에는 돌아갔기 때문에 겨울만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몽골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을 못하고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자, 이러면서 5차 이후로는 침략의 양상이 달라진다. 침략의 양상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